안녕하세요.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컴투스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컴투스. 컴투스는 잘 아시겠지만 게임 쪽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컴투스를 보기 전에 이거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코스닥에 업종별 조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보면 디지털 콘텐츠 있죠?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그 다음에 컴투스 이렇게 있죠. 시가총액 성위를 보게 되면 비중 자체가 한 5%, 한 6% 정도 되죠. 코스닥에서 이쪽 분야에서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카카오 게임즈나 펄어비스에 비해서는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위쪽에 있는 대형주에 속하죠. 대형주. 자, 그래서 이쪽 분야에 있는 것을 보기에 앞서서 이걸 한번 볼게요. 업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보다시피 업종 지수 자체가 우상향으로 계속 뻗어나가죠. 여기서 무게를 많이 실었던 잠깐 보면 카카오 게임즈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를 이렇게 넘기면 이걸 먼저 잠깐만요. 주봉에서 카카오 게임즈를 넘기면 잠깐만요.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요 카카오 게임즈를 보게 되면 워낙 그 지금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콘텐츠 자체 업종 기술 자체가 우상으로 잘 뻗어나가는 쪽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여기를 먼저 가보게 이제 업종 지수 디지털 콘텐츠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업종 지수 자체가 우상향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갑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죠. 엄청 강하죠. 이렇게. 거의 뭐 종합주가지수의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종합주가지수 어쩌면 좀 이쯤 와 있는데 얘는 한 번 더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1780C라고 하는 여기 그 종합주가지수 보이죠? 업종지수를 보게 되면 이 국가는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 자체 업종은 우상향으로 굉장히 힘있게 가고 있고 전고점을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업종 지수 자체도 굉장히 튼튼하고 흐름이 양호함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에, 여기 오늘 보려고 이제 보려고 하는 컴투스 종목을 한번 볼게요. 컴투스는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조정을 좀 받는 느낌이 들죠. 조정을 받는 느낌이 들고요. 어쩌면은 이런 생각도 해보죠. 컴투스가 갖는 한계점이 바로 여기 19만 원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죠. 과거에 보면 2014년에도 부딪혔고 2018년에도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보면은 작년과 올해 보게 되면 이 자리를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18만 원대에 가서 한참 머물다가 주가는 지금 12만 원까지 좀 빠져 있죠. 자, 그러면 연봉부터 보면서 다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차트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흐름이라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차트를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주가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물도 필요하고요. 매물대도 좀 그러니까 어디서 거래가 많이 됐느냐 이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디서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물량에 대한 그 자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차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12만 원 근처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2014년서부터 워낙 왔다 갔다 많이 했죠. 이 가격대를.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가 다시 한번 넘어가냐, 즉 올려놓고 지지해서 갈 자리냐, 아니면 다시 꺾어서 이기지 못하고 다시 빠지느냐, 이런 아주 중요한 자리가 있는 거죠. 주가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2013년서부터 지금까지 컴투스는 이 자리 17만 5천 원에서부터 19만 원대를 넘기지 못한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7만 5천 원 부근에선 이렇게 또 반대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주가는 거의 중간쯤에 위치했다고 보여지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갈지 꺾을지는 모르겠으나 매우 중요한 자리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고요. 자, 요것만 그러니까 연봉만 보고서는 구체적인 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월봉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월봉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쭉 당기면
2014년서부터 19만 원, 그리고 여기 17만 8천 원, 19만 원, 천 원대를 굉장히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걸리죠. 자, 그런데 한번 조금만 더 당겨 볼게요. 자, 이렇게 당기면 어쩌면 이 안에서 또 갇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좀 전에 아까 연봉에서 봤던 거하고 뭐 똑같아죠. 이렇게. 그러면서 주가는 지금 보면 어때요?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계속 이렇게 호가 낮아지면서 흐름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위치에서는 섣불리 반등을 예측하기도 그렇다고 내려가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 있다라는 말은 좀 뭐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격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제시해놓은 이 종목이 제시하는 가격대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레벨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컴투스는 길게 보면 박스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지금 위치는 어쩌면 그 박스 가격대 중간쯤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솟구쳤었잖아요. 여기까지. 갔다가 중간쯤에 내려왔다 반등을 한번 했고요. 빠졌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또 중간쯤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갔다가 밑으로 빠졌잖아요. 근데 이 간격이 중간쯤 되죠. 거기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여기서부터 올라갔던 이 흐름에서 이 눌림을 줄 때 또 중간쯤에서 또 지지를 했었죠. 그리고 이 중간에서 무엇인가 자꾸 부딪히다가 또 넘어가니까 여기 잠깐 반등을 했다 깨죠. 뭐 물론 이제 지나고 난 걸 보고 또 이야기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의미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이 라인하고 이 라인에서 지금 보게 되면 거의 중간쯤인데 과거에 여기서 파동의 내용을 보게 되면 중간 그 반등이 소위 말해서 이런 자리를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야기하죠. 기술적 반등. 반면에 이 기술적 반등을 지지를 못하게 되면 저항을 받으면서 한번 또 다음 단계. 근데 여길 깨져버리면은 75,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깨져버리면 전체의 위치에 있던 가격대가 완전히 깨져버리죠. 그러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이 안에서만 파동을 친다고 그러면 뭐 기존의 흐름을 이어가겠다라는 뜻이죠. 그런 가운데 중간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봉은 이제 월봉에서 나타난, 그 다음에 연봉에서 나타난 파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게 주봉이죠. 자, 그래서 한번 더 보게 되면 이렇게 여기 또 똑같이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자, 이 부분을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월봉에서 주봉에서 보니까 이 흐름을 이렇게 깼어요. 그죠? 이렇게. 약간 하회이탈하죠? 반면에 얘를 보니까 이 자리는 굉장히 또 중시역입니다. 10만원대는, 그죠? 여기 10만원 초반대는 가격을 좀 더 보게 되면 여기 10만 9천원에서 10만 5천원 사이에 또 이 자리를 또 중요하게 지지를 했다가 간 적이 있었죠. 이렇게. 이런 가격대는 제가 여러 번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계속 보신 분이라면 이런 가격대는 잘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냐면 여기 변화를 준 가격대죠. 이 흐름에 대한 작년에 아마 여기가 코로나 때 일반적으로 종목 빠질 때 같이 빠졌다 빠르 회복하잖아요. 그럼 이 회복했던 가격대가 여기 다시 지지를 받고 갔잖아요. 그러면 이런 가격대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따라서 컴투스는 기술적이라도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위치며 그 다음에 올라온다면 다시 한 15,000원대가 여기 근방이 또 저항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왔다 갔다 했잖아요. 지지를 받고 또 저항을 받고 왔다 갔다 저항을 또 받고 떨어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15만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또 의미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컴투스라고 하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 여기 10만 5천원 선과 15만원 선, 그러니까 양쪽에 저항도 있고 지지도 있는 중간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찬스 분석만 가지고 또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뭘 보냐면요.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보니까 코스닥의 우량 기업으로 상장이 되어 있죠. 대형주고요. 좀 전에 봤지만 디지털 콘텐츠의 게임 쪽이죠. 1억 5천, 1조 5천억 정도 시가총액을 유지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거를 한번 봐야 되겠죠. 컴투스라는 종목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컴투스 모바일 게임 기업 이렇게 나오죠. 자, 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실적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개선은 돼가고 있는지, 흐름 자체가 우상향을 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을 보니까 작년 3, 4분기, 4, 4분기, 그 다음에 올해 1, 4분기, 그 다음에 요 2라고 하는 것은 최근 3개월 증권사에 발표한 전망치 평균이니까 요거는 퀘처를 찍고요. 1200억, 1300억, 1100억. 그러니까 매출 구조 자체는 그냥 꾸준합니다. 그죠? 꾸준하죠? 최근 1년 동안에 작년 여기 3월에 코로나 그때 같이 찍었다가 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내려오긴 했죠. 지금 이렇게 내려오긴 했으나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안정 구조는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가가 이게 과연 거품이었느냐, 아니면 이 정도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간 주가에, 그러니까 뭐 반 정도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뭐 반토막 났는데 이거를 올려주지 못할 만큼 그렇게 취약하냐 봤을 때는 오히려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 거죠. 이 정도 매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또 이것만 갖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연간 실적은 어때 화 있는지 그동안 한번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니까 2017년, 18, 19, 2020년까지 5천억에서 4,800억, 그 다음에 5천억 정도 꾸준하죠. 영업이익도 보면 당기수가 괜찮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얘는 컴투스라고 하는 이 종목은 실적 면에서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이상하게 탄력을 받지 못하죠. 자, 그러면 그런 이유들이 시장에서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슈, 컴투스, 스카이렌더링 오브 히어리즈, 신규 업데이트, 뭐, 게임 또 이제 업데이트 하는 거죠. 자, 쭉 보면, 게임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본다 하더라도,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만약에 악재가 될 만한 뉴스가 있다면 막 쏟아질 건데 그런 건 없죠.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뒷배경에는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잡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적이 굉장히 안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컴투스는 지금 이 자체가 눌림을 진행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자리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눌렀다가 돌파하고 눌렀다가 막 갔죠. 그리고 이렇게 돌파했다 눌렀다가 갔다가 한번 반등했다가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내려올 만큼 취약하냐?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일단은 내려오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적어도 돌리는 모습이 좀 나올 때는 그때부터 집중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왜 이 시점에서 컴투스를 얘기했냐면 이 자리가 상당 오랜 시간 동안에 보게 되면 이게 변화를 줬던 가격대죠. 여기가 보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고요. 근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디지털 콘텐츠 자체가 아까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나가는 게 예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그러면 이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이번에는. 그리고 이런 시도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적어도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기술적이 됐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뭐 악재스럽거나 이게 아닌다면 뭐 이렇게 통과하지는 않을 거, 이렇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만약에 이 회사가 그 매출 구조 자체가 안정성이 없다라고는 저도 이거를 상당히 퀘처를 찍겠지만 그래도 여기 10만 원대 초반만큼은 여기는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2만 원대잖아요. 여기 치고 나갔던 최소한 요 자리는 지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10만 원대를 이렇게 줄을 쳐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최근에도 보게 되면 여기를 지지를 하고 저항을 받았다가 다시 지지를 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는 기본적인 실적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밑으로 꺾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10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정해놓고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거죠. 이 라인은. 자,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관심이 있다면 1번, 2번 정도는 즉 10만 원대는 지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런 점을 참고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10만 원만 깨지 않다면 만약에 반등을 해서 올라오게 된다면 15만 원대 여기 교차하면서 저항을 받았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15만 원이 되게 중요할 거고, 그러니까 10만 원, 그 다음에 15만 원, 그 다음에 위쪽에서는 열려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걸 통과하게 되면은 뭐 엄청나게 갈 수 있겠죠. 오랜 시간에 끌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걸 넘기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매출 구조 자체는 안정성은 있지만 어떤 변화성은 그러니까 개선돼서 우상향으로 가는 모습은 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적의 우상향에 가시화시키는 그 부분이 가장 포인트로 남겠죠. 펀드스는 그런 면에서 보면 10만 원까지 깨진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이자를 기술적으로 반등 삼아 지지 삼아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10만 원을 만약에 깨서 이렇게 밑에 파동을 쳐서 자꾸 이렇게 쳐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비중을 줄이거나 그냥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어떻겠나 싶은 거죠.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가격대가 가장 합리적이냐 이런 걸 보는 것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꼭 이거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는 대응의 가격 기준을 찾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매물이라든지 그동안 흘러왔던 거, 그다음에 실적이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주가의 흐름이 어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의 질적 분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펑투스는 기본적인 실적이 좀 괜찮은 탄탄한 그런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네요. 그래서 그래도 모르니까 기준을 정했습니다.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근데 깨지면 대응을 해야 되겠죠. 10만 원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15만 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